네, 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수험생 여러분. 저는 이번에 챕터 1 부분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챕터 1은요,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어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지문이해 부분이에요. 지문의 이해 부분은 내용일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일치를 가지고 훨씬 더 복잡하게 추론을 해서 이해해야 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초 문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맞춤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장 구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빈칸에 넣는 단어 문제 아니면은 지시어, 접속사 이런 문제들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장 순서 구성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4가지 파트를 요 챕터 1에서 준비를 할 건데요. 우선 1강으로서 지문이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이해는요, 자,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수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든지, 수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개요를 내버려 두고, 그거에 대해서 고치는 부분, 혹은 고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지 해법 말씀드리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수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보기에 해당하는 뭐 기역, 니은, 디귿이라든지 ABCD에 관련된 앞뒤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풀이대로 자,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기역의 위치에 최근 일본의 암 전문 나구모 요시노리의 책 1인 1식이 서점과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문장을 추가한다라고 보기에 제시가 됐으면요. 기역 부분에 가서 그 문장을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다면은 제대로 수정한 게 되겠죠. 자, 기역을 봤더니 맨 첫 번째 문장에서 나구모 요시노리가 주장하는 건강실천법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나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요.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된 이유 혹은 뭐 이거 기억처럼 1번처럼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문장이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이어져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부분에 먼저 이 사람의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걸 집어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문장 나구모 요시노리가 주장한 이런 건강법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수정한 것으로 옳은 거고요. 2번을 보시면 니은의 밑줄 친 문장을 미음의 위치로 이동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볼게요. 그는 식사량을 40% 줄이면 수명이 1.5배로 늘어난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다며 이건 실생활에서 검증된 것으로 바로 나 자신이 산 증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이거를 미음 위치로 한번 바꿔서 볼게요. 그럼 이거 앞뒤 문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니은 얘기는 동물 실험 결과 그 다음에 자신이 그런 산 증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미음의 앞에 문장을 봤더니 마지막 서술어에 이게 이런 근거는 동물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앞 문장에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동물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식사량을 40% 줄이면 수명이 1.5배로 늘어난다는 동물 실험 이렇게 문장을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순서 위치 바뀐 거 정확하겠죠. 자, 3번 보시면 디귿의 밑줄친 문장과 리을의 밑줄친 문장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럼 디귿과 리을을 그대로 읽어보시고 흐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디귿을 보시면 시르츠는 노화 병을 막고 수명을 늘려주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활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공복 상태라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동물 실험이다. 자, 디귿은 첫 번째 근거 유전자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리을은 또 다른 근거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자연스럽게 첫 번째, 다음 또 다른 근거, 두 번째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위치를 바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게 적절하구나. 3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4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읍의 밑줄 친 문장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침으로 삭제한다 보시면 비읍 얘기. 박 교수는 1일 1식을 하면 몸이 위기감을 느껴 내장지방을 사용하게 되므로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에게 1일 1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자, 앞부분까지는요. 1인 1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박 교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문장을 한번 살짝 보시면요. 서술어만 봐도 건강을 해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게 박 교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반대 의견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연결된 것이 박 교수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우리가 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나온 보기 1, 2, 3, 4번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거꾸로 추적을 해나가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가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홈페이지에 올릴 예약 안내물은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을 검토하면서 수정해야 할 사항에 체크한 것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이번에는 수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생각하면요. 맞는데 괜히 고친 거, 그런 거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읽을 때 자기가 자연스러운데 체크가 돼 있으면 괜히 고친 거겠죠? 자, 보기도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보시면 점심시간을 13시 00에서 14시, 자, 이건 13시 00인데 오타가 된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추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언젠지 추가적인 더 정확한 진료시간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대로 고친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전화로 예약 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일 진료. 근데 그 바로 윗문장을 보면요. 당일 예약은 어려우며 라고 바로 위에 나와요. 그런데 당일 진료를 원하실 경우 전화로 예약을 하래요. 전화 예약 안 되니까 어떻게 고쳤나? 직접 내원하여 접수 후로 수정을 하면은 전화 예약은 당일 안 되는구나. 직접 내원을 해야 되는구나. 제대로 고친 거고요. 디귿을 보시면 방문 예약에 다음 진료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추가된 게 접수 취소에 관한 내용. 자, 예약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취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면 더 정확한 예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내용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예약을 하신 분은 반드시 접수할 때 접수 창구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온라인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대면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온라인 예약 항목으로 이동을 하랍니다. 자,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 창구에 라고 했는데 온라인 예약 항목으로 이동을 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잘못 쓰인 글자예요. 잘못 쓰인 글자는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맞춤법 정도거든요. 근데 문장이 길어지고 지문이 길어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사소한 실수 같은 걸로 하나씩 빼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읽으시되 모든 글자를 꼼꼼하게 읽으셔야 한다는 거 주의 집중해서. 자, 그래서 오타 수정하는 요거는 사실 서류 업무의 기본 업무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맞춤법 같은 경우 혹시나 내가 전문 용어라 잘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뒷부분에서 한번 그 단어가 다시 한번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 읽으면서 볼게요. 자, 26조가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자, 제정 같은 거 우리 착각하기 쉬운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1번,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어요. 자, 단체는 어이죠. 자, 이런 거 쉽게 동그라미 쳐두시고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승받으면, 이거 완전 오타예요. 그죠? 이송받으면 앞에서 나온 얘기죠?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자,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이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틀린 거 체크.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자, 이 붙이다는요, 보내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붙이다. 혹은 안건을 상정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유를 더해서 지방의회로 환부,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붙여가 되겠죠. 붙이다, 기본형. 자, 그래서 붙이다와 붙이다, 요거 두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붙이다는 편지를 붙이다 혹은 안건을 상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그것을 더해서 지방의회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조례안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자, 4번이요. 제3항에 따른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제2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죠. 50% 이상이 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장되는 게 아니라 확장은 넓어지는 거죠. 확정된다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5번에 지방자치단체회장이 제2항해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제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틀린 거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은 7개가 되겠구나. 이거는 주의 집중만 조금 하셔서 꼼꼼하게 빠르게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이번은 똑같아요. 잘못 쓰인 글자가 몇 개인지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도 반드시 봐주시고요. 끝에 있는 글자 하나까지 꼼꼼하게 꼭 봐주시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예요. 1번에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은 땡땡 공직자윤리위원회고요. 2번에 정보 제공의 범위와 사용 목적 등을 봤더니 범위는 정기 변동 신고 기준일 현재 명의인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자, 조사에는 어이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부동산 보유 등기 및 과세 정보, 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맞고요. 사용 목적 봤더니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자료의 제공. 자, 3번 봤더니 금융거래 조회 기간이 정기 변동 재산 신고 기간 중이라고 하고요. 재산 등록 의무자 인적사항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뭐 틀린 거 없습니다. 5번에 동의자 인적사항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여부 했는데 금웅이라고 돼 있죠? 금융, 부동산 이렇게 나뉘어줘야 되는데 틀렸네요. 동의 확인, 서명이 돼 있고요. 본인과 자 나머지 칸에는 서명만 들어가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봐줍시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른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 내용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것을 요청하며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가 돼야 되겠죠?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영의인, 이거는 명의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하고 년월일 땡땡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4개 체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꼼꼼하게 끝까지 빠르게 읽어나가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5번에 다음은 가전제품 매장의 제품 현황이다. 제품 현황과 보기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2개의 표가 있는데요. 2개의 표를 비교해서 자기가 정확히 봐주셔야 되는데요. 숫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줄은 가려두시고 그 줄에만 집중해서 풀이하시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보기가 훨씬 짧으니까 이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상품 코드 김치냉장고 우리 눈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숫자나 기호보다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먼저 위에 걸 찾으면 김치냉장고 3번째 줄에 있죠. 자, 상품 코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자, 다 줄은 다 나머지 줄은 이렇게 가리시고요. 그것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 수량 일치하고요. 입고 단가, 수량, 전월, 재고 수량 다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 봤더니 김치냉장고 바로 아래 있죠? 자, 요거 나머지도 또 지우시고 이렇게 지우시고 그것만 확인을 해보시면 상품 코드 같고요. 판매 단가가 틀렸네요. 그죠? 여기 6자와 8자 요게 바로 다 틀린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판매 수량, 입고 단가 5개, 15개 이렇게 이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탁기 봤더니 세탁기는 하나 더 내려가서 자, 상품 코드 확인하시고요. 세탁기, 판매 단가, 수량, 그 다음에 입고 단가, 그 다음에 10개, 5개 전부 다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세탁기 바로 아래 있죠? 상품 코드 확인하시고 판매 단가,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23, 33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나머지 단가와 15개, 25개 재고 수량까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에어컨 아래 있습니다. 상품 코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수량, 입고 단가 40개, 20개 수량까지 틀린 거 없네요. 그래서 2군데 틀렸구나. 그냥 이거는 정확하게 빠르게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주의 집중력만 요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부터 7번은요. 전세보증, 반항보증의 약관 중 일부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거를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보기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기를 먼저 읽고 중요한 거 큰 제목이나 항목을 따라오신 다음에 거기서 찾으시는 게 우리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선 보지 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 6번과 7번이 있습니다. 6번은 약관의 4조와 5조에서 잘못된 글자를 찾으래요. 그러면 다 볼 필요 없이 4조와 5조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4조와 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조. 보증 조건의 변경 부분이에요. 주채무자 및 보증 채권자는 보증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죠. 그죠? 동의 틀린 거 체크하시고 받지 아니하고는 보증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번 보증 조건의 변경은 보증회사가 변경 사항을 주 채무자 및 보증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증서의 보증 조건을 장정하여 즉 고쳐서 재교부 다시 보낸 경우라는 거죠. 고치다는 장정이 아니라 정정이겠죠. 그래서 문맥에서 내가 이걸 모르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아 이게 정정을 얘기하고 싶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 4조의 큰 제목이 뭐예요? 변경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변경과 관련된 정정이 맞겠네요. 재교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자, 4조에서 2개 틀렸어요. 5조 보시면 통지 의무예요. 1번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증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보증회사에 알려준다라는 건 통지라는 단어죠. 틀렸고요. 자, 1번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번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3번 경공매에 개시결정을 통보받았을 때, 4번 보증사고 발생했을 때, 5번 보증사고 사유가 회소되었을 때, 자, 회소가 아니라요, 해소, 이러한 이유가 없어졌을 때라는 거겠죠. 그래서 해소되었을 때 틀린 거.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기타 보증회사의 보증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아 이렇게 통지하여야 하는구나. 자 2번 보시면 보증회사는 주 채무자 또는 보증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자 말하지 않으면은 이 보증회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틀린 거 하나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몇 개 틀렸나 봤더니 5개 틀린 거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약관을 바탕으로 고객센터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자, Q&A가 있으면요. Q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서 내가 찾아야 하는가를 먼저 고르시고 A,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보증서에 적혀있는 보증기간이 하루 지났는데 보증회사에서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했어요. 보증기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죠? 보증 범위에 관련된 거죠. 자, 보증 범위를 앞에서부터 쭉 찾았더니 3조에 있는 이야기네요. 자, 3조를 보시면 보증 책임의 범위입니다. 보증 책임의 범위를 봤더니 보증기간 이내에만 명시되어 있대요. 그러면 하루가 지났으니까 보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A 부분 보시면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 보증금에 한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증회사에선 미반환된 전세 보증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안 돼요 라는 뜻이겠죠? 자, 2번 볼게요. 원룸을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배당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건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이제 사고죠. 그래서 보증 사고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자, 보증 사고를 앞에서 쭉 찾았더니 6조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자, 6조에 해당이 되는 것과 또 8조를 봤더니 8조에서 보증 채무 이행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행을 해야 하는지 자,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자, 6조에서도 그렇고 8조에서도 이 두 부분을 살펴봤더니 A에서 1월 이내의 내용을 보증회사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증 책임 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앞부분 1월 이내에 보증회사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6조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증 책임 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방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 기간을 깜빡하고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됐대요. 자,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우리 5조에서 그 문제 풀 때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통지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5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5조에 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서라는 건. 자, 그래서 2번을 봤더니 보증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답을 봅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거 5조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었죠. 보증회사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맞는 대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증 채권자는 언제까지 보증회사의 보증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 이행 청구 언제까지 기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8조의 이행 청구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행 청구에 사망, 동그라미 세 번째 사망에 보시면요. 2월 이내에 보증회사의 보증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답변에 1월 이내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잘못됐구나, 잘못된 답변이라고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련하여 논문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개요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틀린 걸 찾으랍니다. 개요는요, 먼저 중요한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개요에 나와 있는 제목들 있죠? 큰 제목을 먼저 보시고 이 틀에 들어있는 내용인가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위치를 바꾸던지 아니면은 삭제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문제점이나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같은 번호로 쌍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문제점을 말했다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져야 한다라는 거니까 문제점과 해결 방안 쌍을 이뤄서 보는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요를 보시기보다 아래에 보기를 보고 거꾸로 찾아 나가는 게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번 보시면 제목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으로 변경한다. 제목은요,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해요. 자, 원래 나와 있는 제목을 봤더니 문제점까지만 제목에 공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쓱 개요를 봤더니 본론 1, 2, 3에 문제점은 2번까지 해서 끝나고 3번은 분명히 개선 방안에 대해 나오죠. 그러면 제목이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포함을 해야 전체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고치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보시면 본론의 1-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시행 과정은 이론적 배경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밑으로 내려서 2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시행 과정으로 고친 후 세부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의 2와 3을 각각 3과 4로 수정한다. 자, 본론의 1의 나를 볼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시행 과정인데 과정을 즉 따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가나다가 있는 큰 1번 제목을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얘기예요. 근데 이론적 배경 아래 시행 과정이 나왔어요. 분명히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한 문단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이거는 시행 과정 으로 고친 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시행 과정,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론적 배경으로 고친 후에 2와 3을 3과 4로 하나 더 늘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본론의 2-나 공시가격 조사 산정 업무 전산화 시행은 문제점이 아니므로 2의 나 공시가격 조사 산정 업무 전산화 미흡으로 수정한다. 자, 문제점과의 개선 방안은 같이 보라고 했어요. 게다가 자, 2의 나를 보시면요. 전산화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나와 있는 앞부분 문제점이 아니므로 여기까지 맞고 이거를 문제점으로 바꿔줘야 하구나. 바꿔주는 말이 전산화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고치면 문제점으로 문장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자, 4번 보시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서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자,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론상 3-가 공시제도의 장기 발전 계획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을 삭제한다. 자, 이 장기 발전 계획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이거는요. 해결 방안에 적절합니다.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삭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쌍을 맞추려면 개선 방안 가에 대해서 문제점에도 가로 이렇게 쌍을 맞춰서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고친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할 필요가 굳이 없구나. 굳이 고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맞춰서 쌍을 맞춰서 집어넣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관련된 글감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바르지 않은 거래요. 자, A는 자전거의 이점이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고 모범 사례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내려와서 보기를 볼게요. 1번. 2-1의 가, 2-1의 가를 봤더니 개인적 차원 얘기예요. 자전거를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이점을 추가한다. 정서적 이점은 개인적 차원의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옳습니다. 이번에 2-3번의 세 항목을 2-2에 맞추어 시설의 개선, 제도의 보완 두 항목으로 묶는다라고 했어요. 자, 2번과 3번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고 요 이유에 대해서 3번에서 활성화 대책을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쌍을 이뤄서 문제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의 개선과 제도의 보완 앞에 2번과 3번이 쌍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결론에 2-1의 내용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다. 자, 결론을 봤더니 2-1에 있던 자전거의 이점, 이 내용과 같이 에너지 절약, 뭐 교통난 해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자 뿐만 아니라 A에서 언급됐던 이점 이런 게 좋으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면서 이런 것들도 좋은 점으로 활용해 나가자라고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게 고친 겁니다. 4번에 2-2의 하위 항목으로 개인의 이심 때문에 양심자전거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양심자전거 얘기는요, 모범 사례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게 문제점으로 지적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니까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번 보시면 A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이런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대요. 올바르게 행동한 거. 자, 이것도 거꾸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A씨는 거즈를 너무 세게 물어서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1시간이 지난 후 거즈를 뺐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봤더니 1번에 2시간 동안 물고 있어야 하고라고 첫 줄에 나오죠?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뺀 거는 잘못한 거네요. 2번 봤더니 코에서 피가 계속 많이 났지만 코를 풀지 않고 흐르는 피만 닦아냈답니다. 자, 2번에 봤더니 계속 피가 나면은 마지막 줄에 있죠. 2번에 치과로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얘는 피만 닦아냈으니까 잘못한 겁니다. 자, 3번에 A씨는 하루 3번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한 후 오후 3시에 간식을 먹은 후 밤 11시에 야식을 먹은 후 약을 먹었다. 자, 3번 봤더니 하루 3번 먹고 8시간마다 이거는 3번 간식이든 어쨌든 8시간마다 먹었으니까 바르게 행동한 거 고르실 수 있겠죠. 자, 4번도 확인해보면 A씨는 수술 다음 날 수술 부위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4번에 5번에 피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 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신문 기사를 읽은 후에 나눈 대화래요. 흐름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이 신문 기사를 굳이 읽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먼저 얘기한 것만 가지고 한번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소연이가 신기하다. 치매가 예술을 탄생시킨 하나의 촉매가 된 거나 다름없네. 이 내용을 보고 신기하다. 그럼 내용은 뭐겠어요? 치매가 예술을 탄생시켰대. 긍정적인 반응이죠. 희선을 봤더니 그러게. 자, 동감을 하면서 언어장애를 꼭 불행으로만 단정 지을 수도 없겠어. 안 그래? 긍정적인 얘기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현미는 내 생각은 달라요. 그럼 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 1, 2, 3, 4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고르시면요. 2번에 치매를 앓는 사람 모두가 그런 잠재적 기전이 있는 건 아닐 거야. 부정적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요게 답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게 확실하다 자신이 없으시면은요. 신문기사를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신문기사라고 하는 거는요. 표제와 부제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표제 제목을 한번 보시고 부제라고 하는 거는 그 표제 아래 나와 있는 글인데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마지막에 이 신문기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 한번 정리해보면 전체 내용 전부 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치매와 예술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그래서 치매와 예술에 관한 내용이구나. 자, 나머지는 뭐 치매로 인한 탄생한 곡이고 치매로 인해 탄생한 미술계도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처럼 치매가 예술로 승화된 예가 있어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그죠? 치매가 예술로 승화된 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현미의 입장 2번에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다음은 사원들이 아래 신문기사를 읽은 후 나눈 대화이다. 결론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김대리는요. 우주 쓰레기는 저궤도에 속하는 800에서 1000km 고도 사이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그 고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들이 자연적인 고도 낙하로 소멸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 거래. 자, 신문기사를 읽고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준 거고요. 송대리는 그래서인가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인공위성에 근접하는 경우가 잦아 이로 인한 충돌을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던데 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박대리는 맞아. 그래서 여러 나라가 우주 쓰레기에 레이저를 쏘아 궤도를 바꾸거나 그 물을 이용하여 우주 쓰레기를 모으는 청소 위성을 구상하고 있대. 자, 대책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해결책을 보여줬죠. 해결책이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대화의 결론, 이런 해결책을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된다. 해결책이 원인보다 문제점보다 훨씬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럼 그 해결책과 관련된 거를 봤더니
3번 얘기가 이런 우주 쓰레기로부터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상호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해결책이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아예 탐사를 중단하재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극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요. 결론으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땡땡일보를 보지 않더라도 이들의 대화를 가지고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해두세요. 자, 13번 보시면 다음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이랍니다. 우선 그 마지막 말이 뭔지를 보시고요. 무엇을 찾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 찾아야 되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읽으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여자가 한 걸 한번 볼게요.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적정기술은 이라고 빈칸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 여기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자 얘기는 볼 필요도 없고요. 남자 얘기에서 적정기술이 무엇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남자 첫 번째는 인사니까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남자가 한 얘기만 볼게요. 적정기술은 이라고 아예 답이라고 나와 있네요.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다수를 위한 기술입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나 저소득층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죠.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적정 기술이래요. 자, 요것과 가장 비슷한 답을 1번부터 4번 중에 찾으시면 됐는데, 자, 4번을 봤더니 그 내용을 정리한 그 지역의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군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머지 남자가 한 부분은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 4번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는요,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외워서 풀라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요, 단락별로 중심 문장이라든지 중심 단어를 체크해서 빠르게 넘어가신 후에 보기를 보고 거꾸로 찾아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봤더니 2010년에 서울, 포항, 부산, 제주의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강수량에 대한 통계 자료래요. 그럼 통계 자료는 우리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당연한 설명문이니까요. 이거를 다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분명히 처음에 요런 것들에 대해 설명할 자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음 단락부터 한 단락 한 단락씩 각각 설명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봤더니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평균 기온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락을 봤더니 최저 기온은 보면은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월별 강수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수량 얘기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구나. 자, 1번 볼게요. 부산의 8월 평균 기온이 포항의 8월 평균 기온보다 2도가 높대요. 그러면 평균 기온이니까 이 단락에서 찾아보시면 2도가 아니라 1도죠. 자, 이번에 월별 강수량의 합계가 가장 많은 도시는 자, 마지막 단락 4단락 찾으시면 되는데 쓱 봤더니 네, 서울이 맞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3번에 부산과 포항의 최저 기온은 3단락에 있죠? 3단락 쓱 봤더니 부산, 포항 전부 다 12월이 최저 기온이고요. 4번에 1월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평균 기온은 2단락에서 찾아야 되니까 부산이 아니라 제주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 바로 고르셨으면 바로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다음은 사원들이 리더십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각자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글의 취지에 반하는 사람은 자, 글의 취지에 반하는 사람 혼자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이해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중심 문장만 찾아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연구자는 리더십을 목표 달성을 위해 행사되는 영향력이라 정의 내리고 리더의 자질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것들을 꼽았다. 그러나가 나오면 이야기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란 이론적인 것이며 자, 여기 밑줄 쳐야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자, 첫 번째는 보통 이야기에 제재가 나와요. 제재가 바로 뭡니까? 즉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얘기를 다음 단락에서 연결해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 단락도 리더십이 상황별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이 단락을 살짝 봤더니 정치 세계에 있어서 리더십의 요건이 경제계, 군대 또는 교육계에 있어서의 요건과 같을 개연성은 없다. 그치?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락을 또 넘어가시면 어려운 것은 리더십을 몸에 익히는 것보단 어떤 리더십을 몸에 익히고 발휘하면 되는 것인가? 리더십을 익히는 것보다 어떠한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넘어가게요. A 사원 봤더니 조직별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르므로 뛰어난 장군이 정치가가 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1단락에서 얘기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단락에서 얘기한 정치가 경제나 군대, 교육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리더십을 좋은 리더십은 아니다. 그 얘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2번 보시면 B사원이 독재형 리더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던 조직이나 국가에서도 상담형 리더가 정점에 서면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문맥상 2단락에 다른 분야에서는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일맥상통합니다. 3번의 C사원은 지금까지의 리더와 전혀 다른 자질, 사고방식의 소유주가 리더가 되더라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통치나 관리를 잘 수행할 수도 있다. 그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리더도 다른 리더십으로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4번 보시면 D사원은 리더십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 이거는 마지막 단락에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훈련에 따라, 자, 이거 역시 마지막 단락에 보면 훈련에 따라서 익힐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단락 아래서 세 번째 줄에 나와요. 강력한 통솔력을 몸에 익힐 수 있다. 무조건 강력한 통솔력이 좋은 리더십은 아니죠. 어떤 리더십,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D사원은 틀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 내용입니다. 주제와 중심 내용을 고르라고 해요. 주제나 중심 내용은요, 단락별로 빠르게 읽으시면서 핵심 내용들만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총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복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꾸 설명을 한다든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를 조금 더 알고 계시면 글의 흐름, 다음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구나 하고 머릿속에 미리 자기가 가지고 가실 수 있으니까 독해하는 데 훨씬 더 빠른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기본 구조를요, 처음, 중간, 끝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시라고 한다면, 자, 처음 부분에는 내가 무엇을 얘기할 건지에 대한 제재가 나오든지요. 뭐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보통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중간 부분에서는 그 제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끝에서 요약 정리를 하거나요. 아니면은 이 원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아니면은 뭐 앞으로의 대안,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대충의 문장 구성 방법이에요. 한 편의 짧은 글이더라도 요런 문장 구성 방안을 다 갖춰서 글을 쓰는 게 맞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빠르게 중심 문장 찾아가면서 보기를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는 도시의 세계에 살고 있다. 자, 도시 이야기가 나왔고요. 2010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전체에서 도시 인구수가 농촌 인구수를 넘어섰다. 도시의 인구 집중 얘기인가 봐요. 이제 우리가 도시가 없는 세계를 상상하기 힘들며 세계 최초의 도시들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상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류는 약 1만 년 전부터 5천 년 전까지 도시가 아닌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다. 이 시기 농촌 마을의 인구 대부분 약 2천 명 정도였다. 5천 년 전부터 이라크 남부,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 북서부에서 1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가 출현하였다. 이런 세계 최초의 도시들을 탄생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자, 질문이 나오면요, 요거에 대한 답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원인 어디 있는지 봤더니 다음 문장에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1만 5천 년 전부터 5년 전 사이에 일어난 농업 발전에 의해 농촌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도시가 되었다고 말한다. 자, 보통요, 우리 무엇인가 질문이 나오면 다음 문장에 대답이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시작을 몇몇 사람들은 이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지만 이거는 잘못됐다라든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문장 구성이 나와야 글의 흐름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넘어가시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과연 농촌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했는가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하죠. 고고학적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듯하다. 자, 답이 여기 나왔네요. 그렇지 않대요. 농업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마을이 점차적으로 거대화되었다면 거주 인구가 2,000명과 1만 명 사이인 마을들이 빈번하게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뒤가 더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2,000명이 넘는 인구를 수용한 마을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점은 의의죠. 5,000년 전쯤 마을의 거주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런 거주 인구의 비약적인 변화가 가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 답까지 나왔어요. 사회적 제도의 발명에서 찾을 수 있다. 자, 밑줄을 치고 우리 중심 문장 찾았으니까 뒷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죠? 자, 중심 문장만 가지고 보면 도시의 세계와 농촌의 세계의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단락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점차적으로 증가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고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원인이 바로 제도의 발명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됐습니다. 그럼 요 세 단락의 중심 문장을 전부 다 찾아서 포괄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면요. 3번에 제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도시 얘기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비슷한 문장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주장은 단순한 바람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질서가 유형의 자원의 힘이 되었던 산업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재편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마지막에 문장을 밑줄을 쳐주시고 자, 이 단락 보시면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에서는 문화와 경제는 각각 독자적 영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밑줄 쳐야 되겠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교육기회가 확대되며 물질적 풍요를 뛰어넘는 삶의 질을 고민하게 되었고 모든 재화 서비스를 선택할 때 기능성을 능가하는 문화적, 미적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 연결됩니다. 정보통신이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다 빠르게 수용하면서 문화적 욕구와 소비를 가속화시켰고 그 상황 속에서 문화와 경제는 서로 도움이 되는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 자, 정리해줬네요. 문화와 경제가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거. 자, 세 번째 단락 봤더니 이제 문화는 배부른 자나 유한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문화와 경제의 공생시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문화와 경제가 서로 보완 기능을 한다, 공생을 한다, 다 비슷한 내용이겠죠? 자, 맨 마지막 단락,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자, 이 중에 위에서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어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는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대체하는 생산 요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자본 이상의 중요한 자본이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의 관계가 나왔고요. 이 전체 이야기를 따지고 보는 거는 지식 정보 사회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이거를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는 보기를 봤더니 3번에 문화와 경제가 공생하는 지식 정보 사회, 즉 우리 중심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모두 포함한 보기 골랐더니 3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자, 처음부터 질문이 나왔어요. 사회는 타인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충동이나 노동의 필요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다. 인간이 협력하고 단합하는 원인은 자, 원인에 대한 답 이거죠. 다름 아닌 폭력의 경험이다. 자, 중심 문장 찾았으니까 이 단락 넘어갈게요. 행동을 제한하는 규약이 없다면 도처에서 수시로 간섭이나 침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불가피해진다. 그런데 이 말은 누구나 항상 폭력을 행사하고 무법천지의 상태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주먹질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는 끊임없는 유혈 사태가 아니라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자, 계속 앞에서 얘기한 거를 반복, 부연, 상술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동기와 근거는 바로 인간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정리를 했죠. 밑줄 쳐주시고. 모든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고통의 가능성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각종 계약을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상대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스스로를 보존한다. 결국 접속사 같은 거 결론의 접속사죠. 사회의 탄생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육체적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가 생겨난 근원은 신체상의 고통이다. 그래서 자, 결론 냅니다. 인간은 자신의 대인기피증을 완화하여 동시에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형태를 고안했다. 자, 즉 인간이 사회를 구성한 이유는 자기 신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겠죠. 자,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골랐더니 3번에 인간이 협력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자, 1단락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요 앞부분에서 지적을 해서 3번으로 넣고요. 뒷부분 볼게요. 타인에 의한 신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3단락의 마지막 결론 나온 그죠? 그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 제기와 3단락의 답 결론 나온 부분을 묶어서 중심 문장으로 찾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기업이 있는 반면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이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라고 따옴표를 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제재를 찾았으니까요.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자. 자, 특성 얘기를 하겠대요. 예시는요, 여러분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설명일 뿐이에요. 자, 넘어가고 3단락을 봤더니 이것도 B 기업의 경우 또 예를 드네요. 넘어가고요. 자, 다음 단락을 봤더니 C 기업도 예를 들어요. 그래서 2, 3, 4단락은 예시 1, 2, 3단락이 돼서 굳이 읽을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오늘날 취약계층의 실업률 급증,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환경 문제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은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 사회적 기업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2단락에서, 그러니까 먼저 1단락에서 사회적 기업이 이런 것이다. 2, 3, 4단락에서 특성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도 볼게요.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흔히 인간이란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다운 인간적 삶을 위해서는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서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려야 하며 이 때문에 인문학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오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심 문장 안 봐도 밑줄 쳐야 되겠죠? 과연 현대 인문학은 이러한 상식적인 주장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 찾으시면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단락 봤더니 분명 인간은 의식주라는 생물학적 욕구와 물질적 가치의 추구 외에 정신적 가치들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대로의 인문학의 가치를 증언하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문적 활동 자체와 그것에 대한 지식 혹은 인식을 추구하는 인문학은 구별되기 때문이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하는 등 제반 인간적 활동에 대한 연구에 논의를 하는 2차적 활동인 인문학, 특히 현대 인문학처럼 고도로 추상화된 이론적 논의들이 과연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해주느냐가 문제이다라고 아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이거 역시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현대 인문학은 대부분의 과거의 인문적 활동의 산물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문학도 역시 과거의 전통과 유산, 특히 고전을 중시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그 교육 방법과 태도는 현대의 역사적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자, 다른 점이 나왔으면 그 뒷부분에 차이점, 현대 얘기가 나와야 돼요. 현대의 역사적 연구는, 그러면 3단락은 근대와 현대의 역사적 연구의 차이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인문학이 자연과학처럼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 되면서 인문학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던 전통적 기능이 상실되고 그 존재 가치를 의심받게 되었다. 학문과 개인적 삶이 확연히 구분되고 인문학자는 더 이상 인문주의자가 될 필요 없어졌어 단지 하나의 직업인이 될 뿐이었다라고 결국에 맨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감당할 수 있을까? 현대 인문학은 이러한 상식적인 주장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지막 단락을 읽어봤더니 그렇지 못하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거 찾아볼게요. 자, 3번에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현대 인문학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단락, 2단락에 있는 문제 제기와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결론 단락을 묶어서 아, 현대 인문학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찾을 수 있겠죠? 자, 21번부터 22번은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도요, 비슷하게 푸시면 돼요. 단락별로 이 단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계략적으로 체크를 해두신 다음에 보기를 거꾸로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혐오스러운 소리가 수없이 많다. 도자기 접시를 포크로 긁는 소리나 칠판의 분필이 잘못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소리들이 혐오감을 유발할까? 자, 질문이 나왔어요. 최근까지 이렇게 생각해왔다는 답이 아니에요. 답을 1단락에서 얘기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문제는 이제 왜 이런 소리들이 혐오감을 유발할까에 대한 거니까. 자, 2단락 봤더니 1986년 랜돌프 블레이크와 제임스 힐렌브랜드라는 사람의 이제 실험 결과를 나왔더니 아, 그 이론의 결과가 선천적이다라고 했대요. 근데 중간쯤 봤더니 그러나가 나옵니다. 선천적이라는 이론을 세웠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비단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증되지 못했고 결국에 블레이크는 이 이론을 계속 지지하지만 힐렌브랜드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아서 자, 걔가 얘기한 거는 소리보다 시각이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자, 처음에 두 사람이 같이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낸 게 선천적이라는 이론인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아서 힐렌브랜드와 갈라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힐렌브랜드는 결국에 소리보다 시각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마지막 단락 봤더니 새로운 필립 호지스
포지슨이 나옵니다. 필립 포지슨은 힐렌브랜드의 손을 들어준다. 결국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됐겠죠? 자, 요 정도 보고 이제 일치하는 걸 골라볼게요. 1번에 소리의 고주파로 인한 청각 손상 위험이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밝혀졌다. 자, 1문단에서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밝혀진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고주파뿐 아니라 낮은 주파수 또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소리이다. 자, 2단락에 요거 입증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3번에 손머리 비단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낮은 주파수에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선천적으로 얻어진 본능이라는 사실을 증명 못했다고 했습니다. 2단락에서. 자, 4번에 오늘날 힐렌브랜드와 블레이크는 서로 다른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죠? 3단락에 나온 힐렌브랜드는 시각, 블레이크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4번만 일치하네요. 자, 22번 보시면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2 언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난다. 자, 제2외국어 얘기를 하네요. 태어나서 처음 습득한 언어를 L1이라 하고 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L2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한국어는 L2가 된다.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언어를 중간 언어라고 한다. 아, 중간 언어에 대한 설명이구나. 자, 제재 나왔어요.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뭐 중간 언어가 이러이러하다 마지막 줄 치면 되겠죠? 자, 2단락 봤더니 한국어가 L2인 사람과 L1인 사람과 L2인 사람은 동일한 랑글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다. 자, 요 차이점 이야기했고요. 자, 세 번째 단락 봤더니 L2 학습자의 오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류를 성공적인 L2 습득을 위해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간주했지만 하지만 유아의 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언어 발달의 자연스러운 신호를 보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자, 이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에 L2 집단은 L1의 랑글을 공유하지 못하면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2단락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받는다 정도였지 전혀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은 된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 L2 학습자의 오류는 중간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 3단락에요. 5번째, 6번째 줄을 보시면 이 어떤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이는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중간 언어가 실제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비슷한 내용, 똑같은 문장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부터 25번은 역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단락을 봤더니 바이오 에너지는 이라고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이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이야기가 넘어가겠죠. 자, 바이오 에너지는 뭐 요러요러한 에너지고 즉이라고 하는 거는 부연 설명이니까 굳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1단락에 다른 에너지들에 비해 가용성이 매우 커서 당분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 바이오 에너지의 특징이죠. 자, 2단락 봤더니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바이오 에너지는 개발 중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봤더니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생산된 전기에 대한 발전 차익 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바이오 가스의 전기 에너지로의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요. 보급도 시작됐고요. 그죠? 그래서 실증 평가도 완료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번 보시면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 에너지원이다.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1단락에서 찾아보시면 그러하죠. 자, 2번 보시면 바이오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보다 더 경제적이고 환경에 이롭다. 자, 비교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2단락을 봤더니 2단락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고 3단락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뿐이고요. 전혀 화석 에너지와 비교한 적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럴 것 같아도 우리가 함부로 유출을 하시면 안 돼요. 내용 일치 문제니까요. 자, 3번에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 에너지에 포함된다. 이거는 2단락의 네 번째 줄에 있죠.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4번에 바이오 가스의 전기 에너지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4단락에서 이야기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24번 연결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은 계약 관계로 간주된다. 자,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의 계약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래요. 자, 제재 찾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단락 봤더니 결혼식은 아랍어로 시가라고 하는 결혼 서약으로 시작된다. 자, 결혼 서약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과정 얘기할 건가 봐요. 2단락에선. 3단락을 봤더니 결혼에 대한 양가의 의사 외에도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마흐르라고 불리는 혼납금이 있어야 된다. 자, 필수 조건 마흐르 설명을 했고요.
4단락 봤더니 증인 또한 중요하다. 자, 필수 조건이 하나 또 나왔죠? 증인이래요. 자, 2단락에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구나라는 것만 알고 보기를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한 뒤 정부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슬람 관습에 따라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결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자, 계약서 얘기니까 1단락에서 빠르게 찾으시면 되죠. 자, 1단락 올라가서 찾으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때 줄을 보니까 그러하구나. 맞는 내용이네요. 자, 이번에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서명이 된 결혼계약서와 혼납금, 증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2단락, 3단락, 4단락에서 필수 조건, 3, 4단락에서 두 가지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3번에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식은 결혼을 주관하는 마우준이 신랑의 후견인과 신부의 후견인에게 결혼 의사를 묻는 결혼 서약으로 시작된다. 자, 결혼 서약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2단락에 있으니까 2단락을 살짝 읽어봤더니 신부는 스스로 결혼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서 대리인, 후견인을 놓지만 신랑은 직접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신랑의 후견인 부분이 틀렸구나.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에 이슬람 사회에서 재혼을 할 경우 여성은 이전 결혼 관계가 끝난 이후 일정 기간을 가진 이후에 재혼을 진행해야 한다. 자, 3단락에 보시면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 4단락에 있네요. 그죠? 4단락에 아래서 한 3, 4번째 줄 다른 결혼 관계가 있었는지 이거를 증인이 증명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단락에 관련돼서 맞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25번 보시면 사람들은 흔히 개인이 소유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심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나머지들은 전부 다 더구나 다시 말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중간 부분 보시면 따라서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결론을 내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와 같은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자, 처음 부분에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글쓴이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다음에 나오는 글쓴이 생각이 바탕이 되는 거니까 글쓴이의 직접적인 생각이 나온 따라서 뒷부분이 여기서의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게다가 그 따라서 중심 부분 체크를 하시고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결국 정리를 하죠. 개인의 재산에 대한 정치 공동체의 개입은 도둑질이나 강탈이 아니라 사회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국가 본연의 임무이다. 자, 개인이 소유한 것에 대한 권리를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개인이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을 하는 것은 국가 본연의 임무이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글쓴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개인 소유의 재산에 관한 독점적 권리의 인정은 옳지 않다. 자, 따라서 한 중간 부분 있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시면 따라서 다음에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 물적,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연적 자산을 활용하여 각종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이 부는 공동체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한 부를 오직 자신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자, 2번 보시면 노력을 통해 번 재산은 상속받은 유산보다 가치와 권리가 인정된다. 자, 이거는 유산과 자신의 번 재산을 비교한 것은 없어요. 내용에 없는 내용은 당연히 아니겠죠. 게다가 1단락을 보시면요. 1단락의 두 번째 문장에 타고난 지적 능력, 육체적인 힘, 성격이나 외모, 상속받은 유산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적이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 획득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요 어원상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자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어투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3번은 개인의 자산은 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하며 자신만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우리 1번 문제 풀 때 바로 읽었던 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인의 자산에 대해 국가가 과세하여 재분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 문장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내용 이해와 일치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다음 강에서 뭐 맞춤법과 우리 어휘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